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웰컴! 지석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좋아 보이죠? 네. 사실 제품을 하나 협찬을 받았어요. 저번부터 마이크로닉스 거를 한번 계속 리뷰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하나 제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랬어요. 마이크로닉스가 케이스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키보드와 마우스, 헤드셋 같은 게이밍 기어도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마닉 X40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던 키보드는 막 패키징이 휘황찬란하고 엄청난 디자인에 막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박스는 상당히 무지하죠. 무지스럽고 샤오미 같은 이런 저가형 케이스 아니면 저가형 포자 이런 데서 가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박스에 조금 조예가 깊은 사람이지만 딱 봐도 그렇게 보이죠. 필요 없는 거 딱 손절하고 품질 좋은 거를 키보드에 다 쏟아부은 그런 거죠. 키보드는 하얀색으로 준비했고요. 위쪽에 보시면은 GCN 4세대 광축 스위치, 스위치 교체 타입, 광축이니까 스위치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1억회 키스트로크 수명, 이중 사출 키캡, 그리고 무한 동시 입력, 스텝 스컬처 2, 그리고 1000Hz의 폴링 레이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보시면은 모델명, 색상, 경사각, 키 수명 이런 것들 다 보여주고 있고, 뒷면에 GCN 4세대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측면은 별다른 건 없네요. 바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재포장에 약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아무런 봉인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개봉을 해보게 되면 스페어 스위치, 광축이다 보니까 키를 바꿔 끼울 수 있습니다. PC방은 많은 유저들이 있죠. 우리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이 샷건을 칠 수도 있고요. 혹은 게임에 너무 몰두한 유저들이 키보드를 들이다가 막 갑자기 스위치가 나갔다던가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축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것이죠. 특히 제가 만나본 키보드 중에서 광축은 거의 이렇게 스위치 교체가 가능했고, 이 마이크로닉스 X40 키보드는 축 교환이 가능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특히 마이크로닉스 X40 키보드는 GCN 4세대를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단단하게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보죠. 키보드 본품이 나오고요. 마닉 보증서, 제품 구매매 후 1년 이상까지도 보증을 해주고 있네요. 자세한 거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무상 서비스는 구매 후 1년 이상의 왕복 택배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밑면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X40.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키보드 자체가 PC방 타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파티션 칸막이 옆에 딱 하나 붙여놓으면 되겠죠. 본 키보드는 PC방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음료나 음식의 부주의 및 파손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집에서 말이 안 되는 동생이 있으면 모니터 옆에 이걸 딱 붙여놓고 고장이 나면은 전액 청구하시. 나머지 스페어 스위치, 그리고 스위치 리무버, 축 리무버 이런 거는 조금만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로 한번 키보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버리고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 포장재는 무지여서 약간 밋밋할 수 있지만 아는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벗겨보면은 이런 감성 좋아요. 제가 화이트 키보드를 써본 적이 없죠. 거의 검은색으로 된 키보드만 많이 써봤는데 바디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자체는 묵직한 느낌도 있는데요. 글쎄요, 묵직한데 일단 견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 키보드 겉으로 볼 때는 페인팅, QC도 상당히 괜찮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닉스가 사람을 알아보네요. 저 같은 유저들이 딱 좋아하는, 게임을 많이 해서 컴퓨터를 많이 쓰고 빈도가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을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이 키보드가 딱 마이크로닉스 X40 키보드에 맞기 때문에 딱 되는 거고, 안 쓸 때는 이렇게 보호를 해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타건을 하고 딱 덮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의 선 같은 경우에는 끝쪽에 금도금으로 되어 있고 선 길이는 약 1.8m라고 합니다. 상당히 길 거고, 직조 역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직조 타입이에요. 잘 끊어지지도 않고요. 단선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수라서 그런가
이 케이블이 불리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PC방이라는 특수성상 도난이 없다고도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만약 마이크로닉스에서 제 영상을 보고 뭐 텐키리스 모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분리형 케이블로 해서 제품을 한 번 더 내준다면 좋겠죠. 이 사이즈 정도의 뭐 완전 방수라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완전 방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 키보드 자체가 방수가 된대요.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물을 흘려부어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키보드가 PC방에 있었습니다. 그런 PC방에는 그냥 방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라면을 흘리면 그 키보드 가격을 전액 변상을 해줘야 되죠. 혹은 제가 알고 있는 타사의 키보드는 방수라고 했지만 사실 축 바깥쪽에만 커버를 해주는 소재, 나머지에 그러나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키보드가 죽어버리는 접촉 키보드 역시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는 조금 다릅니다. 완전 방수입니다. 우리가 아는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에 들어가는 방수보다 한 단계 낮은 수심 1m에서 30분을 보장하는 IPX 7등급, 방지는 없으니까 방수 등급인 7등급을 획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물을 흘려부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고 작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담당자분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이 키보드를 협찬받았지만 죽여볼 거예요. 제가 뭐 부셔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고 이 키보드가 강한지 아니면 제가 물을 흘려서 죽이는 게 더 빠른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1m의 수심에 30분 동안 담그는데 지금 1m를 담글 수 없으니까 30분 또는 1시간 그 정도만 담궈보는 실험도 곧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러고 키보드의 밑면에는 마이크로닉스 마닉 브랜드라고 하죠. 마닉 X4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페인팅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은 시리얼 넘버와 KC 인증번호, 그리고 물이 나오기 위한 방수 밑에 배수구까지, 그리고 키보드를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판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보드를 한번 타건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갖고 있는 녹음기와 제가 듣고 있는 소리에 귀와 녹음기의 마이크 위치가 비슷하므로 여러분들이 듣는 소리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역시 광축답게 그 특유의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성축보다는 약간 절제된, 그러나 너무 밋밋하지도 않은 맛을 그대로 갖고 있죠. GCN 4세대, 4사가 GCN 1, 2세대, 뭐 3세대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처음 겪어보는 4세대인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체감은 별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올라갔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더 믿고 보실 수 있다는 점 아실 수 있겠고요. 원래는 이 키보드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다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2편에서 익스트림 리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진석킴의 오리지널에서 익스트림 리뷰로 옮겨가겠습니다. 사실 힌트는 좀 드렸어요. 어떤 게 나올지. 하지만 그 뒤에 이제 뭐가 진행될지 여러분들 한번 추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